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이제 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 맞아. 정치못난이야, 넌 언제 투표할 거야? 나는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토요일에 투표할 거야. 그래? 난 7일 수요일에 투표할 건데. 이번 선거가 불리하다 말을 많이 하는데 진보 개혁 세력이 투표하는 게 중요해.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표 한 표 모아 투표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엥?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느낌인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지. 지난주엔 오세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엔 박형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 박형준 후보는 아무래도 LCT지. 그래, 박형준은 LCT에 집을 2채나 가지고 있어서 벌써 총 40억 원이나 시세 차익이 생겼다더라. 박형준 후보가 비싼 집에서 살아 서민적인 풍문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거 봤어. 하지만 박형준 후보는 그동안 무주택자였고 LCT에서 평생 살겠다고 생각하고 샀대. 그러면 문제될 건 없잖아. 비싼 집 사는 게 죄는 아니니까. 정치문난이야. LCT에 실거주한다는 거 말이야. 바로 그게 문제야. 박형준이 LCT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알아? 어디 보자. 박형준 후보가 LCT를 산 게 작년 4월이니까 그때부터 살았겠지? 아니야. 박형준이 LCT에 살기 시작한 건 올해 3월이야. 한 달도 안 됐어. 응? 뭐야? 선거 시작하고서 살기 시작한 거잖아. 그럼 실거주한 게 아닌데? 그래, 박형준이 거짓말한 거지. 박형준 후보가 왜 거짓말을 했지? 그건 박형준이 LCT를 살 때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지. LCT 봐봐. 해운대 앞에 지어진 초고층 빌딩이잖아. 집을 샀다 하면 집값이 오를 게 뻔한 곳이라고. 그래서 박형준도 LCT 2채를 사서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LCT를 분양받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지. 집값이 오를 게 뻔하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니까. 이런 거 당첨되면 로또 맞았다고들 하잖아. 그런데 박형준네 집은 LCT가 지어진 후에 매물로 나온 적이 없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박형준네 집은 공정하게 사고 판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박형준에게 줄 예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박형준이 부당한 특혜를 받은 거지. 박형준 후보는 정상적으로 매매했다는데 박형준이 정상적으로 샀다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박형준네 가족이 우연히 LCT를 분양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분양권을 싸게 팔더라는 거야. 그래서 운 좋게 샀을 뿐이라는 거야.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도 안 받았더라는 거 아니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인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안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자원봉사자신가? 말도 안 되지? 이상하긴 한데 박형준 후보는 자기가 1주택자라고 했어. 사는 가정이 아무리 수상했다고 해도 1주택자인데 뭐가 문제겠어? 박형준이 얼마나 집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는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 첫째로 박형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때 주소지로 등록했던 곳이 조현화랑이 있고, 두 번째로 경주시의 창고로 등록해둔 별장도 있어.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의 미등기 건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디마크라는 고급 빌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수십억짜리 건물까지 이 모든 게 박형준네 재산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어라? 1주택이었는데 1주택이 아니네? 대체 집이 몇 채야? 모르지.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집이 발견되더라고. 아마 박형준도 선거 때 이 부동산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박형준이 LCT에는 지난 3월에 부랴부랴 입주하기도 하고 미등기 건물을 팔려고 최근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더라. 뭐야,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 1주택자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LCT에 실거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면 설마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그래, 거짓말이지. 우리가 뭐 박형준이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하니? 국회의원 중에도 다주택자 많아. 다주택자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사고 재산 신고도 정확히 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이렇게 뭐든지 정상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박형준은 이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잖아. 뒤가 굳은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많이 하던데. 그래, 박형준이 왜 속였겠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동산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많아. 이명박 봐봐.
대통령 선거 전부터 BBK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끝까지 직거 아니라고 잡아댔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니? BBK 때문에 구속됐지.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비리를 저지르잖아.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이렇게 합쳐서 사자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었다고. 박형준도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까지 했다더니 LCT 가지고 거짓말부터 하는 거 보면 이명박이랑 동료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이 돼도 정말 괜찮겠어? 그러게. 부산시장이 돼도 또 거짓말 하겠는데? 지금도 그래. 박형준네 딸이 홍대 미대에 지원하면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박형준이 뭐라고 그랬니? 처음엔 자기 딸은 홍대에 지원한 적이 없다더니 이제는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더라.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기억 상실에 걸렸대? 누가 봐도 아무렇게나 둘러댄 거잖아. 둘러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둘러대야지. 이게 뭐니 이게? 아니, 정말 헷갈릴 수도 있잖아. 정말 헷갈리면 홍대 입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돼. 그런데 박형준은 홍대에 입시 자료를 요청하길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 사람들이 홍대에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홍대는 검찰이나 교육부가 요청하면 주겠다고 하더라고. 뭐야?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개할 수 없다느니 뭐 이러는 걸 보면 홍대에 뭔가 자료가 있긴 있나 본데?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박형준이 또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거 보면 뻔할 뻔치 아니겠어. 그러니까 박형준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박형준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한 일도 봐봐. 국정원에 민간인들 사찰해달라고 요구했다잖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이걸 정부가 나서서 와해시키고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방송인을 제멋대로 퇴출시키고 TV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랬대. 이건 범죄 아니야? 범죄지. 이런 걸 보면 박형준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지. 난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적폐가 괜히 적폐니?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위해 권력 남용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니까 적폐지. 알겠니?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힘당 적폐들을 반드시 떨어뜨리자고요. 백성공주와 정치문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